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상희TV입니다. 이상희TV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영리병원 좀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이슈가 굉장히 논쟁적으로 진행됐죠. 그 경과를 좀 살펴보고요, 영리병원 이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 녹지국제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 녹지국제병원, 이게 개설 허가가 취소된 상태죠. 이게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 경과가 어땠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요 의료제도 하면요, 여러분, 의료제도, 보건의료제도 말하는 거죠. 이 의료제도는요 기본적으로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축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의료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생산하고 제공하는 체계가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의료 제공 체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료 제공 체계라 하면 병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병원, 의원, 이런 의료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 시스템을 우리가 의료 제공 체계 이렇게 부르고요. 또 다른 축은요 의료 재정 체계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생산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현대 의료에서는 이 의료비가, 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 비싼 의료비를 일상적으로 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의료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의료 안전망으로 국가가 나서서 재정 체계를 확립하는 게 현대 국가의 일반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의료 재정 체계, 여기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는 소리죠. 의료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의료비 조달 관련 재정 체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건의료 체계는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가 의료 재정 체계, 또 하나가 뭐죠? 의료 제공 체계. 오늘은요 의료 제공 체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부터 지금 다루려고 하는 내용이요, 의료 민영화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흔히 뭐 의료 민영화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뭐가 떠오르죠? 영리병원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삼성생명 같은 민간보험회사가 떠오르잖아요. 실손의료보험이 떠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 민영화 혹은 의료 영리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영리병원이 떠오르고 민간보험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영리병원은요 의료 제공 체계의 핵심적인 의료 민영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제공 체계에서 의료 민영화라고 하면 바로 영리병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리 법인병원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의료 재정 체계, 의료비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주로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삼성생명 같은 보험회사가 주로 책임을 지게 되거나 상당한 부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실손 민간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의료 재정 체계 분야의 의료 민영화란 말이죠. 의료 재정 체계 분야의 의료 민영화 혹은 의료 영리화는 뭐라고요? 실손 민간의료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오늘은 의료 제공 체계 분야의 의료 민영화 사안, 그러니까 영리병원 이슈를 오늘은 다루고요, 제가 내일은 의료 재정 체계, 그러니까 민간의료보험인데 주로 실손 민간의료보험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민간의료보험 이것을 좀 다루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영리병원을 다룰 텐데요. 자, 그럼 여러분, 영리병원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영리병원이 뭐죠? 영리병원이 뭡니까? 영리병원 하면 한마디로 돈벌이 병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리병원은 수익을,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의문을 제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병원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병원들은 다들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하던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네,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영리병원을 그냥 수익을 혹은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영리병원에 대한 적절한 정의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영리병원을 정확하게 정의하려면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으로 전체적으로 병원을 한번 제가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리병원은 뭐고 비영리병원은 뭐냐? 둘 다 영리나 수익을 추구하는 거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리병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시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비영리병원은 자본시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는 병원이에요.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병원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투자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자에게 그 주주죠. 주주에게 수익을, 병원 수익을 배당을 하는 겁니다. 병원 수익을 배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리병원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비영리병원은 뭐냐? 비영리병원은요,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고스란히 목적 사업에만 재투자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병원의 목적 사업이 뭐죠? 병원의 목적 사업은 바로 그렇습니다. 의료업이죠. 병원에서 환자 치료하는 의료업이죠. 그러니까 비영리병원에서는 병원 수입은 모두 의료업에 사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돈을 투자했던, 즉 주주들에게,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이 병원 수익을 배당할 수가 없다. 병원 돈을 만약에 바깥으로 빼나가면 이거는 바로 횡령 혹은 배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영리병원은 합법적으로 이것을 배당을 통해서 돈을 바깥으로 빼낼 수 있다. 바깥으로 유출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리병원은 병원 수익을 병원 외부의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비영리병원은 병원의 수익 전부를 병원의 발전에 재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리병원은 이게요, 법인이에요. 법인.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은 그런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영리병원이란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리법인병원인 거죠. 여러분, 저 삼성전자 같은 이런 주식회사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들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고 자본시장으로부터 주주들에게서 자본금을 모집해 가지고 설립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회사는 전부 다 법인입니다.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법인이에요. 영리법인 주식회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리법인 주식회사잖아요. 일반 회사들이. 병원도 마찬가지로 영리법인 주식회사 병원이 되는 겁니다. 영리법인 주식회사 병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영리병원이란 말은 무엇의 약칭이죠? 영리법인병원의 약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리병원 하면 홍길동 내과의원의 원장이 설립한 홍길동 내과의원, 이 개인이 설립한 거잖아요. 개인이 벌어가는 돈, 그 버는 돈 개인이 집에 다 가져가잖아요. 이것도 그럼 영리병원이네?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영리병원이 아니죠. 그건 그냥 개인병원이죠. 개인이 수익을 추구하고 좀 영리를 추구했던 거죠. 그건 개인병원인 거고요. 개인의원인 거고요. 개인병원이고. 그 의사 개인은 의원이든 병원이든 다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때는 비영리 법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의료법인이라고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건 전부 다 비영리 법인이에요. 의료법인은 전부 다 비영리입니다. 그러면 영리법인, 영리의료법인은 불가능한가? 비영리 의료법인 말고 영리의료법인은 불가능한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 있죠. 의료법인은 반드시 비영리라 해야 됩니다. 영리의료법인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영리법인병원은 우리 의료법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영리법인병원, 다시 말해서 본질적 의미의 영리병원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영리병원은 하나도 없다. 즉 영리법인병원은 전무하다, 없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리병원, 즉 영리법인병원은 한마디로 뭐죠?
투자자가 소유한 병원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리병원 하면 저 돈벌이 병원이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우리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죠. 좀 부정적이야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좀 뭔가 거부감이 들죠. 보통 사람들은 영리병원 하면 저 돈벌이 병원 이런 이제 안 좋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셨죠.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사를 경영해 보셨던 분이잖아요. 영리병원 하니까 국민들이 돈벌이 병원이라고 싫어해요. 그런데 투자자 소유 병원 하면 투자자 소유 병원, 그죠? 투자자가 소유한 병원이니까 투자자 소유 병원이잖아요. 어때요? 영리병원이라는 느낌이 좀 덜 들죠? 좀 폼 나잖아요. 투자자 소유 병원 좀 폼 나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 영리법인 병원을, 약칭 영리병원을 뭐라고 불렀냐? 투자자 소유 병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살짝 바꿔서 부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그렇게 투자자 소유 병원, 그러니까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게 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거는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대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의료 서비스 질 높인다 그러면 또 우리 국민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영리병원은 의료 서비스 질이 높은 걸로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세요.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아는데요. 미국은요 전체 병원의 한 20% 정도가 영리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 1000개 정도가요. 1000개 정도가 영리병원이에요. 미국에 병원이 한 5000개 되거든요. 미국 전체적으로 큰 병원이 한 5000개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00개 정도, 20%가 영리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 연구 결과를 우리가 참고해보면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은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봐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렇네요. 자, 정확하게 US and World Report, 그러니까 US가 미국이죠.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하는 게, 이게 매년 전국 5000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매년 발표하거든요. 여러분 이거요, US News and World Report 이거 검색해보면 바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전국의 5000개 병원의 그 의료 서비스 질 평가해가지고 순서대로 서열을 쫙 매겨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은 병원들 있죠. 1등부터 상위 순번에 속하는 병원들은 전부가 비영리 병원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영리병원이 질이 높을 거라고 알고 있지만 진실은 그것과 정반대였더라.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은 것은 전부 다 비영리 병원이다. 그럼 비영리 병원은 어떤 거죠? 제가 아까 미국 병원 5000개 중에 1000개가 영리병원이고 4000개는 비영리 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비영리 병원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 4000개 중에서 또 한 1000개 정도는요 공공병원이에요. 공공병원이고 나머지 3000개가요 요게 비영리 민간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 병원인 거죠.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전부 다 비영리 법인 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의 병원인 거죠. 종교재단이 가지고 있는 병원, 지역사회의 각종 공공적 성격이 강한 그런 지역사회 병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도. 그게 굉장히 많죠. 그게 5000개 병원 중에 한 3000개 된다니까요. 한 1000개는 공공병원, 아예 지방정부가 지은 병원들이죠. 주로 중앙정부가 지은 병원도 있고. 그래서 해보니까 미국에서 좋은 병원들, 질 좋은 병원들은 전부가 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비영리병원, 그러니까 공공병원이든지 비영리 민간병원이더라. 영리병원은 질 좋은 병원 명단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망률 같은 거 있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받다가 사망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병원 감염으로 또 사망하거나 이렇게 병원에서 죽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죠. 이거는 정말 의료진들의 그 실수 내지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따져보니까 이 의료로 인한 사망률 혹은 의료진들의 실수가 의료 과오죠. 이 의료 과오의 발생률을 따져보니까 영리병원에서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영리병원에서 의료진들의 실수라든지 그 환자들의 사망률이 더 높을까요? 여기서요 환자들의 사망률을 측정할 때
질병의 중증도는 우리가 다 보정을 해가지고 똑같다고 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똑같은 질병에 똑같은 중증도인데 비영리병원보다 영리병원에서 더 많이 사망하더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거는요, 영리병원이 그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 뭐라 그래도 서두르게 되고 또 비용 투입을 적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투입을 적게 해야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적게 지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고용하지 않는다라든지, 사람을 고용하더라도 노동 강도를 높인다라든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고용한다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죠.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 과오라든지 사망률이 영리병원에서 비영리병원보다 더 높게 나타나더라. 이게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영리병원의 과도한 영리 추구 행태 때문에 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은 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값싼 인력을 선호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의 그 이제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설명을 제가 이제 방금 드렸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미국에는 그 메디케이드뿐만 아니라 메디케어라고 노인 의료보험도 있죠. 그러니까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이런 이제 공적 방식의 의료 재정 체계가 있는 거거든요. 의료비를 조달하는 메커니즘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무상의료 체계가 메디케이드고, 우리의 치매 이제 의료급여 체계 같은 거고요. 미국의 노인 의료보험제도가 메디케이드인데, 메디케어죠. 메디케어. 의료보호제도가 메디케이드고,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국민건강보험 같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대상의 그 공적 의료보험제도, 이게 메디케어예요. 메디케어. 그런데 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에 그 환자를 치료했으면 의료기관들이 의료비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또 각종 보험회사들이 미국에는 또 굉장히 많거든요. 보험회사가 뭐 거의 한 1800개쯤 돼요. 이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보험회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청구하는 행태를 보니까 영리병원들은 청구하는데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더라. 그러니까 허위 청구라든지 과잉 청구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다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거잖아요. 이런 좀 안 좋은 행태도 더 많이 나타나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리법인병원은 과도한 영리 추구 행태 때문에 고용은 줄이게 되고 의료 서비스 질은 줄어들고,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률이나 의료 과오의 발생률은 더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이 영리병원은 서비스의 질도 좋고 굉장히 뭐 사망률도 줄고 고급지고 아주 좋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을까요? 이게 그 일부 언론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왜곡된 환상을 좀 심어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리병원이 있고 비영리병원이 있어요. 영리병원이 하나 있고요, 또 옆에 비영리병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비영리병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늘 유지해오던 그런 스타일의 병원이고요, 영리병원은 삼성 같은 이런 재벌 대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잘 지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사들도요, 최고의 우리나라 실력자 의사들을 거기다가 모셔 놓아요. 그럼 의료진의 질이 좋죠, 건물 좋죠, 장비 좋죠. 엄청난 돈을 투입했으니까요, 최고의 병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최고의 병원이 돼요. 근데 이 최고의 병원인 영리병원하고 옆에 있던 기존의 비영리병원을 비교해 가지고 영리병원은 질이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게 정당한 평가입니까? 정당한 평가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비영리병원에도 어떤 재벌병원이 만약에, 아니면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 영리병원에 투입하는 것만큼의 재원을 투입해 보세요. 그럼 이 병원도 영리병원보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영리병원이냐 비영리병원이냐, 이게 의료 서비스의 질이나 고용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투입한 자원의 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요, 민간병원, 즉 영리병원이죠. 영리병원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의지가 있으면 그 돈의 일부라도
비영리병원에 공공병원에 투입하면 공공병원의 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그게 고용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리병원은 엄청나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일종의 환상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시에 지금 비영리병원만 뭐 한 5개가 있는데, 여기 영리병원 하나쯤 들어와 있으면 그럼 기존에 5개 병원하고 새로 들어온 영리병원 1개가 서로 경쟁하면 뭐 고용도 늘고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 병원 들어오면 그게 의사도 들어오고 간호사도 들어오고 그게 뭐 영양사도 취직하고 그 식당에 뭐 그게 가게 생기면 가게 다 잘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뭐 반대하냐?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요. 여러분, 그건 한 가지 딱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구 만약에 30만 명인 도시에, 인구 30만 명인 도시, 예를 들어서 뭐 한 순천쯤 되나요? 30만 명쯤 되는 도시에다가 만약에 기존의 병원이 5개가 있어요. 그건 하나가 더 들어와요. 그럼 기존에 이 병원이요, 모자라는 게 아니라 이미 과잉 상태예요. 우리나라는요, 국민 1인당 병상 수를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병상이요, 우리나라는 10병상이에요. 인구 1000명당 병상이 10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은 그 인구 1000명당 4.8병상이에요.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들 평균보다 이미 병상이 2배 이상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과잉 공급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방에 내려가면요, 병원이 너무 많죠. 그 병원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병상의 절반은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병원 다 지어놓고는 그 병원의 병상이 텅텅 비어 있을 정도로.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병원 입원을 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 입원 일수가요, OECD 평균보다 2배가 많아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 병원이 너무 많이 공급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과잉 공급되어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기존의 비영리 병원들이나 기존의 일반 병원들이 그렇게 과잉 공급되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주식회사 병원이 하나 밀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주식회사 병원의 규모 이상으로 기존에 있는 병원들은 문을 닫아야 돼요. 이게 바로 구축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리병원들이 인해가지고 새롭게 고용이 늘고 투자가 늘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병원들 중에 한두 개는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지는 마이너스를 고려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똔똔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영리병원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오히려 임금을 더 깎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영리병원이 영리추구 행태 때문에, 왜냐하면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고용의 질이 나빠지더라. 이게 미국의 연구 결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제가 지금까지 쭉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그럼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영리병원 이슈가 떴을까? 언제부터 그랬을까? 이거 맨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된 거는요, 여러분. 사실은 김대중 정부 후반기예요. 김대중 정부 후반기 때 그 인천에 송도 있죠. 송도 그게 경제 자유구역을 이제 그때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언제 했다고요? 김대중 정부 후반기 때 제정을 했어요. 그때 그 일을 이제 인천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만들면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할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투자하면 이제 기업을, 공장을 짓고 뭐 사무실도 짓고 그래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국제 비즈니스 센터가 되니까요. 그럼 외국인들이 와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해서. 그럼 외국인들이 와서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딱 2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사는 집은, 아파트는 지어서 팔면 되는데, 살면서 정주라고 그러죠. 정주 그게 머물러서 살면서 2가지가 걱정이 돼요. 외국인들은. 하나가 학교예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전용 학교를 짓기로 했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지었어요. 자, 2번째, 이제는 병원에 아프면 어떡하죠? 그래서 외국인 전용 병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병원을 짓기로 했는데, 문제는요, 이 외국인 전용 병원은 영리병원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영리법인 병원으로 지어야 돼. 즉 주식회사 병원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국인이 그거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이거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에 이것도 외국인 투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국인 전용 병원이다. 외국인이 짓는 거다. 무슨 말 아시겠죠? 외국인이 투자해서 짓고, 그리고
그게 환자는 외국인, 그게 정주하는 외국인만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서울이나 뭐 경기도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그거 가지고 치료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은 당연히 외국인만 그 가는 곳이죠. 자,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런 병원을 지으려고 어떤 외국인도 투자를 하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인천 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준비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여기에 송도에 이게 진짜로 외국인 병원이 들어서려면 이 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그 2002년 12월이면 여러분 김대중 정부 말기잖아요. 그때 제정되었던 이 경제자유구역법이 노무현 정부 때 이게 개정이 돼요. 그러니까 2004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게 2002년 12월인데 개정된 게 2004년 12월이니까 노무현 정부 뭐 한 2년 차 때죠. 그러니까 법이 제정된 지 2년 만에 2004년 12월에 이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영리병원을 허용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외국인 전용 병원이 아니라 내국인 대한민국 국민도 여기 가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도 이 병원 가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냐?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도록 하자. 그럼 그 병원에서 알아서 받도록 하고 그럼 알아서 돈 내도록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가지고 그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이제 외국인 영리병원이 허용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뭐 송도 하나에만 이게 허용되면 아유 그냥 뭐 그러려니 한번 지켜보자 할 텐데 이게 문제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인천 송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국 각지에 막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요 전국 각지에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도가 없을 정도예요. 저 뭐 경상남도 가면 진해가 있고요. 저 경북 대구 뭐 많아요. 이 도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많이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진이 됐습니다. 이제 인천, 부산, 진해 그리고 광양 처음에 이렇게 세 곳뿐이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9곳이 돼 있죠. 그리고 제주도도 이게 포함됐죠.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이게 포함됐거든요. 전국에 이제 9곳이 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뭐 전국의 주요 권역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재미난 현상이 하나 벌어졌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당시에 정부도 그렇게 생각했고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냐? 아마 외국인 영리병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외국인도 이 우리나라 9곳의 경제특구에 병원을 짓겠다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병원을 지으려면 거기에 투입되는 총 자본금의 51%를 외국인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49%는 국내에서 조달할 수가 있거든요. 국내 파트너를 맞이해도 되고 국내에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해도 되고 투자받아도 되고 자정 51%의 자본금을 마련해서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 5천억짜리 아니면 2천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2천억짜리 건물을 지으면 1,000억이죠. 3천억짜리 병원을 짓는다? 그럼 한 1,500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져오면 인천 송도 같은 데 병원을 지을 수 있죠. 근데 왜 그런 병원을 안 짓느냐?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수익을 남길 자신이. 왜냐하면요 외국인 환자를 끌어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한국인 환자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 언어에 굉장히 능숙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타산을 해보니까 외국에 있는 유명한 병원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던 차에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세월이 다 갔죠. 이명박 정부 때 도저히 이제 그게 안 되겠으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전공법으로 승부수를 던졌는가 하면 자, 그러면 외국인만 병원을 지어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 굴지의 기업들이라든지 국내 자본들은 병원을 짓고 싶어 한다. 영리병원을. 주식회사 영리병원을 하고 싶어 하니, 그럼 국내 자본이 할 수 있도록 내국인도 지을 수 있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국인 영리병원 허용이죠.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과거하고, 과거에 지금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기재되어 있는, 그게 명시되어 있는 외국인 영리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즉 외국인 영리법인병원은 외국인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전체 지분의 투자분의 51%를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이 쏙 빠지고 그냥 내국인도 투자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가령 뭐 삼성 같은 이런 대기업이나 우리나라 굴지의 여러 기업들 중에서 영리병원 하고 싶어 하는 데가 많거든요. 특히 보험회사를 대부분 다 재벌 기업들이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 보험회사 갖고 있는 재벌 기업들은 다들 이 병원을, 주식회사 병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또 굴지의 재벌 병원들은 지금 또 옷과대학을 또 갖고 있잖아요. 옷과대학을 갖고 있으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금방 그냥 한 5천억 들여가지고 그냥 영리병원 최고로 지어버리면 서울대학병원보다 더 좋은 영리병원을 금방 지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하니까 시민사회단체가 그쓰게 반발하죠. 뭐 데모가 나고 난리 났죠.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맨날 데모했잖아요. 얼마나 데모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전국적으로 갑자기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9개나 되니, 자, 일단은 그러면 이 제일 좀 동떨어진 곳 바로 제주도 아니냐, 제주도에다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에 내국인 영리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합니다. 또 제주도는요, 또 다른 지역하고 달리 간단해요. 왜냐하면 법이 하나 있거든요. 무슨 법?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있어요. 이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외국인 영리병원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외국인 영리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내국인도 영리병원을 지을 수 있다라고 법 한 줄만 더 내국인만 끼워 넣으면 돼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럼 전국적으로 규정받는 다른 뭐 의료법이라든지 뭐 경제자유구역법 이런 거 손댈 필요도 없고, 그냥 제주특별자치도법만 거기에다가 내국인 영리병원만 박아놓으면 끝나거든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테스트 배도로 시험 지역으로 삼아가지고 내국인도 영리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재벌 대기업들이라든지 이 금융 자본 그리고 보험회사를 끼고 있는 이런 쪽에서는, 이런 자본들은요 정말 기대가 컸죠. 그런데 시민사회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그리고 뭐 소위 말한 제주 대첩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 투쟁에 깊숙하게 개입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손석희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그 MBC 100번 토론에서 제가 토론자로 나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바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제주도가 관제 여론몰이를 하고 10만 명, 제주도민이 그 당시 40만 명이었는데 10만 명 이상의 그 지역 주민들에게 관제 여론몰이를 했으니까요, 엄청나게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한 1.8%포인트 차이로 이겨가지고 이거 무력화 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또 이걸 제주도지사가 법안을 제출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제출해가지고 내국인 병원을 짓도록 했죠. 근데 그게 이제 국회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국회가 받아들이는 명분이 없잖아요. 투표에서 진 거를 그걸 또 밀어붙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그게 국회에서 잠자다가 그때 회기가 끝나가지고 자동적으로 폐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게 허지부지 이제 다 끝나버렸, 임기가 다 끝나버렸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딱 들어오니까, 야, 이거 뭐 내국인에게 영리병원을 짓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금융자본이나 재벌 대기업들이 영리병원, 영리보인병원을 갖도록 하는 거는, 이거는 제주도에서 시도해 받는 것도 박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을 이제 포기했어요. 내국인 영리병원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이미 법을 다 만들어 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이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고, 또 제주특별자치도법은 그 경제자유구역법을 준용해 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주도에도 외국인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자, 그래 가지고 제주도의 영리병원, 외국인 영리병원을 끌어들이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뭔가 하면요, 자, 요 이야기 잠깐 할게요. 바로 제주 녹지국제병원입니다. 여러분,
제주 녹지국제병원. 자, 그러니까 이 제주 녹지 그 국제병원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가지고 합법적으로 설립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이명박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기 때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외국인이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지을 수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준용한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경제적 자유를 제주도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뭐 기본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법은 왜 그렇게 돼야 되냐? 아까 제가 설명했죠. 2002년 12월에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임기 마지막 해에 그해 겨울에 그때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어졌고, 그리고 2년 후인 2004년 12월에 노무현 정부에서 외국인 전용 병원이던 그것을 내국인까지도 진료할 수 있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작 인천을 타겟으로 했는데 인천 송도에서는 그게 어떤 외국인 병원도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서 그렇게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노력하고 유치를 위해서 막 미국으로 뛰어다녔는데 아무 병원도 오려고 하지 않았는데, 근데 제주도에 박근혜 정부 때에 제주도에 외국인이 병원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제주 녹지국제병원입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인데요. 박근혜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18일입니다. 2015년 12월 18일. 그 제주도가 이때 제주도지사가 누군가 하면요. 지금 제주도지사죠. 원희룡이죠. 원희룡 지사가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입니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안건을 그 박근혜 정부에게 신청했죠.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부에게 그거를 2015년 12월 18일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녹지병원은 2015년 12월 18일에 합법적으로 박근혜 정부로부터 이 승인을 받은 거예요. 자, 당신들 그 병원 지어도 좋습니다. 그랬겠죠. 그게 2015년 12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녹지그룹에서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병원 짓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다가? 서귀포에다가. 서귀포 녹지그룹이 구입한 그 부지가 있어요. 헬스케어 센터. 그 제주 헬스케어 타운입니다. 그 타운 내에 이제 병원을 막 짓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다 지었어요. 언제 지었느냐? 한 1년 반 만에 다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8월에 건물을 다 지었어요. 1년 반 만에 건물 다 짓고 2017년 8월에 우리 건물 다 지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녹지그룹은 제주도에다가 우리 녹지국제병원 이제 개설 허가를 해주세요라고 개설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원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그다음에 개설 허가를 이제 신청하고, 그리고 개설 허가가 신청하면 이건 뭐 거의 형식적인 거이기 때문에 바로 개설 허가가 떨어지거든요. 허가 떨어지면 바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3개월 이내에 도가 그러니까 개설 허가를 하면 3개월 이내에 바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거죠. 환자를 본다는 소리죠. 그래서 개설 허가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이 당시에 성형외과, 피부과, 주로 성형미용이죠. 성형외과, 피부과, 그리고 내과 가정학과는 이제 건강검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4개 진료 과목을 개설하고 의사 9명을 뽑았어요. 전체적으로 직원은 134명을 뽑았어요. 자, 그러니까 134명이 이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다 해놓고는 자, 우리 이제 오픈할 수 있도록 개설 허가 해주세요 하고 개설 허가 신청서를 제주도에다가 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언제라고요? 이 개설 허가 신청서를 낸 게 2017년 8월 28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2017년 8월이면 이게 2017년 5월 대선 이후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죠. 5월부로 정권이 바뀐 지 한 3개월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겠다라고 대선 공약을 내세웠던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전체적으로 뭐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이야기되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민들의 민심도 확 바뀌어가지고 제주도민들의 민심이 영리병원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당황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 당시에 이제 탄핵당해가지고 뭐 감옥 가 계시니까 누가 제일 당황했겠습니까? 그렇죠. 원희룡 제주지사가 정말 당황했죠. 자기가 허락해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외국인 병원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른 합법이죠. 그리고 뭐 일자리도 만들고 제주도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제주도민을 잘 설득해서 우호적 여론을 만들어서 그렇게 정부 승인 받고 착착착착 진행해가지고 1년 반 만에 저 건물 다 지으니까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어버리고 도민의 민심이 확 바뀌니까 이거를 이제 허용해 줬다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 제1호 영리병원을 허용해준 장본인이 도지사 원희룡 정치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원희룡 정치인이 막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그래가지고 원래 이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허가를 해줘야 돼요. 이게 관례예요. 근데 허가를 안 해주고 차일피일 미루어요. 굉장히 길게 미룹니다. 그러니까 2017년 8월에 준공을 마치고 바로 허가 신청을 했는데 계속 미루더니 2018년 2월에는 제주도민들이 신청한 제주영리병원 수기형 정책개발 청구서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영리병원을 이제 허용할지 말지를 이때 다시 이제 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이미 건물 다 지어놨는데 수기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이게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그 건물을 애초에 그 지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허락해준 2015년 12월 18일 이전에 수기가 다 끝났었어요. 수기를 하고 싶었으면.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건물 다 지어가지고 이제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 허가 내주세요 하는 단계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한 6개월을 질질 끌더니 그 다음에 이제 수기 민주주의를 이제 작동하겠다라고 나온 거 6개월 질질 끌더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당황했던 거죠. 이 병원 측에서도 녹지 국제병원 측에서도. 그래서 제주도 의회가 제주도민들이 제출했던 영리병원을 저지하려고 했던 도민들이 제출했던 이 수기형 민주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제주도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를.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수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입법을 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제주 그 녹지 국제병원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짓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원희룡 지사로서는 천군만마를 만난 거죠. 아, 자기가 이거를 이제 허가를 당연히 내줘야 되는데 또 내주면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독박 써가지고 재선도 어렵고 굉장히 이제 곤란한 처지였는데 아이고 제주도 의회가 이걸 뭐 수기 민주주의 형태로 공론조사 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하라고 들렁해 준 겁니다. 왜 그렇죠? 바로 2018년 2월에 이걸 해줬던 것은 2018년 6월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모든 걸 미루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 지방선거 당시에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도 하락해가지고 했지만 나는 이거 제주도민의 뜻에 따르겠다. 나는 영리병원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류하는 거죠, 입장을. 그러니까 제주도민의 직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촛불 적폐에 대한 어떤 폐단이 공론화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영리보건병원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나빠져 있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수기형 공론화 조사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방선거가 6월에 있었잖아요. 원희룡 지사가 재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공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10월에 2018년 10월에 공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이렇게 나와서 개설하지 마라. 그러니까 녹지국제병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뒤통수를 맞아도 어이가 없이 맞은 거잖아요. 사실은. 왜냐니까 2015년에 저 보건복지부에 허락 다 맡아가지고 그것도 도지사가 추천해가지고 요청해서 허락 받고 그리고 건물 지어라 해가지고 1년 반 만에 건물 다 지어서 도지사에게 이제 우리 영업할래요 했더니 차일피 미루더니 결국 한 1년 반쯤 지나가지고는 이제 개설하지 마 하니까 이 병원 입장에서 의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소송을 내겠다. 소송을 내면 이제 병원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원희룡 지사가 또 한 번 이게 계책을 냅니다. 이 계책이 뭔가 하면요. 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불허하라, 허가하지 마라. 이게 수기형 공론화 조사위원회 공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개설 불허 이렇게 나왔으면 여러분 같으면 보통 개설 불허 하겠죠. 개설 불허 할 겁니다. 근데 개설 불허 하게 되면
녹지그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녹지그룹이 소송 걸고 그 돈 다 물어줘야 되고 엄청나게 제주도가 타격을 입거든요. 그럼 그 타격을 입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인과 원희룡 지사 본인과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함께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본인에게 아마 더 많은 책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기영 공론화조사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결정을 내립니다. 원희룡 지사가 뭐라고 결정 내리는가 하면요, 내국인의 진료는 불허한다, 외국인에 한해서만 진료를 허용한다, 이런 조건으로 개설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어긴 거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르면 제주도에 만들어지는 외국인 병원은 내 외국인 모두를 진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내국인 진료는 못한다, 외국인만 진료하라 그러니까 이 지금 녹지병원 입장에서는 아니 주로 내국인을 진료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외국인이 제주도에 들어봤자 몇 명이나 들어온다고, 와, 이래가지고는 이게 뭐 계산이 안 나오죠. 여러분이 만약에 녹지병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외국인만 가지고 진료해가지고는 애초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2004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때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였잖아, 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서.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당연히 내국인도 진료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병원을 지었는데 내국인 진료 못하라고 그러는 말은 병원을 영업은 하더라도 이 병원은 망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차일피일 고민하고 소송 걸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3개월 이내에, 제주도지사가 허락한 그 3개월 이내에 문을 못 열었어요. 개설을 못한 거죠. 우리 법에 따르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설 허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실제 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조항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건 의료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의료법 조항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원희룡 지사가 이거를 개설 허가를 자기가 내줬던 거, 그 3개월 전에 내줬던 거를 또 취소해버려요. 개설 허가 취소를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녹지병원 개설 허가가 또 취소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게 다 부당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을 걸어놨습니다. 소송 한 1,000억 원대 소송을 걸어놨는데요. 뭐 이거는 저는 뭐 녹지병원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이게 자유무역협정 FTA, 한중 FTA에 이게 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국가에 소송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에 잘못된 어떤 행정이나 법률적 조치를 내 가지고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 그러면 투자자가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 걸면 국가는 물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FTA 관련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누가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하고 제주도정이 잘못해 가지고 이 녹지병원 그룹이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자 국가소송 제도에 따르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녹지그룹이 이기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소송이 걸려가지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소송이 좀 지지부진해서 그렇지 참 어이가 없죠. 이제 그런데 이 녹지병원이 사실은 그 제주 헬스케어 타운 있죠. 제주 헬스케어 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의료기관인데요. 병원은 굉장히 호화스럽게 잘 지어놨습니다. 이게 미용과 성형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주로 하는 곳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진료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정주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콘도미니엄이라든지 호텔도 다 들어서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헬스케어 타운은 굉장히 멋지게 지금 이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병원이 속 빠져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JDC 제주개발센터에서는 이거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쯤 이제 하면 우리나라에서 영리법인병원, 투자자 소유병원이 어떤 논란을 거쳐왔는지 여러분 쭉 한 맥락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2002년 12월 김대중 정부 때 경제자유구역법이 처음으로 제정됐다. 그때는 이제 인천 송도를 염두에 두고 경제자유구역 그때 3곳에 설정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이제 이후에 이제 9곳까지 쭉 늘어났죠. 대통령령으로 해서 늘릴 수 있으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20곳, 30곳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법에 준해 가지고 근데 이 경제자유구역법이 2004년 12월 노무현 정부 때 이게 개정됐다고 그랬죠.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외국인
투자자가 병원을 짓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무도 안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아예 내국인도 짓도록 하자 했다가 아주 폭격을 맞았잖아요. 국민으로부터. 이명박 정부가 엄청나게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대첩이 일어나고 끝내 이명박 정부는 패퇴했죠. 그리고 그것은 다 없던 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건 내국인 병원은 절대로 이건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국인 영리병원은 포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법대로 외국인이 우리 경제특구나 제주도에 투자하는 게 이게 가능하니까 그럼 일단은 제주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원희룡 지사하고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원희룡 지사가 이 녹지그룹을 끌어들인 거죠. 녹지그룹을 끌어들여서 원희룡 지사가 청구했고 추천했죠.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정부가 그걸 승인했고 그래서 2015년 12월부터 그 병원을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1년 반 만에 병원을 다 지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017년 8월에 병원 다 짓고 그 준공까지 끝냈죠. 그러고 난 이제 병원 개설 허가를 이제 요청했죠. 그때 134명의 직원까지 다 뽑았죠. 직원도 다 뽑아놨습니다. 의사 9명 다 뽑아놓고 그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계속 그거를 승인을 그 개설 허가를 안 내주던 원희룡 도정이 이제 나중에 선거 앞두고 그렇게 공론화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그 결과도 이제 또 정반대로 뒤집고 이런 절차를 거쳤다라고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우리나라 영리병원을 둘러싼 아주 슬프고도 아픈 역사였습니다. 제가 이론부터 그 실태까지 전반적인 경과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이상희 TV는 뭐죠?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해 주시고요. 지인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 딸랑딸랑 종이 있죠? 알람종 꾹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